얼마 전에 상담을 한번 하러 전화 왔었어요. 법인 설립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3배, 4배까지 나온 거예요. 취득세가.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해서 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빌딩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이제 부동산 법인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알아보다가 설립을 해가지고 부동산 하나 취득하신 거예요. 취득했어. 그래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취득세를 보니까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취득세가 보통 한 3배, 4배가량도 나온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3배. 보통 3배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망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안타까우니까 이제 넋두리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법인하면 뭐 좋다, 때로는 이런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법인으로 집 샀더니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했다는 건 솔직히 완전히 망한 건 아니죠. 그냥 자기 생각보다 뭔가 계산상의 착오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상황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밀 그냥 밀려들어 막 어떻게 과하게 아니 이게 뭐 글씨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뭐 뜻만 맞으면 되니까 과하게 밀려드는 것을 억제하는 거죠. 이제 찍어 누르는 거지. 이렇게 너무 밀려들지 말라고. 그쵸? 밀도가 높게 되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지역인 거예요. 지역.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서울이 과하게 밀려들어요? 안 밀려들어요? 인구가.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밀려들어. 언제부터 그랬어요? 80년대부터 그랬나? 엄청나게 밀려드는 거예요. 서울에 인구가 너무 과하게 밀려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사람만 밀려드니까 거기서 뭘 하게 됐어? 사업을 하게 됐어. 사람들이. 근데 서울만 밀려들어요? 아니야. 서울이 너무 비싸고 힘드니까 이제 주변 수도권 지역까지 쫙 밀려들어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밀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법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게 좀 생소하죠. 일반 개인들은 그냥 회사 만든 거예요. 회사 뭐 하려고? 돈 벌으려고 회사를 만들어.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를 만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돼? 세금을 차곡차곡 잘 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많이 수도권에 많이 밀려들면은 그럼 지방은 어떻게 돼? 이 수도권 외 지역은 회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사를 왜 수도권에 만들려고 해요? 이미지가 좋잖아. 이미지. 강남 역삼동, 강남 테일한로 옆에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딱 이미지가 딱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할 때 강남에 하잖아.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회사가 많아지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들도 많이 들어와. 그래서 수도권은 좋겠죠? 좋아. 근데 어떻게? 타 지방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밀집이 되니까. 그래서 뭐 했어? 그래서 여기에 과밀 억제 권역을 만들자. 이 과밀 억제 권역에 만약에 들어와서 니들이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뭔가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를 취득하려면 세금 더 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하게 밀려드는 지역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수도권 계획법에서 나올 거야 아마. 이게 과밀 억제 권역, 그다음 성장 관리 권역, 그다음에 뭐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어쨌든 우리하고 연관된 우리 부동산 샀을 때 법인으로 부동산 샀을 때 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사가지고 잘못하면은 세금을 3배, 4배 낸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냐? 법인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된 법인이에요.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5년 이내 된 법인은 망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우리 회사 여러분들 그냥 일반 사업을 한다, 개인 사업을 한다, 하다못해 치킨집을 낸다, 3년 이내에 망할 확률 85%.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이 회사를 운영했다, 5년 정도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안정화되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라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은행도 인식을 해요. 5년 이상 된 법인들은 꾸준히 사업을 해서 나중에 살아남은 10% 15%에 들었구나, 이런 상황으로 괜찮은 회사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5년 이내의 법인이 자꾸 부동산 사고 뭐 사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 그러면 그때 이제 과세를 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5년 법인 설립해가지고 5년 이내에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 사고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5년 이내에 5년 이상이 된 법인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막습니다. 왜? 법인이 신용도가 좀 안 좋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요?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죠.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문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졌죠?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를 잡으려고 너무나 막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예, 잡히면 좋겠지만 잡힐라나 안 잡힐라나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입하는 거를 우리가 왜 신경을 써요? 부동산이 너무 급작스럽게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모든 서민들이 이제 격차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로 분류가 되는 거야. 서울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빌라에 사는 사람과 분류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돼요? 어찌 보면 약간 그 사행심을 주장한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국민적인 뭔가 전체가 되는 그 유대감이 사라지는 거죠. 뭔가 신분이 분리되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과 나, 하여튼 국민들 자체가 서로 분리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자꾸 규제해서 뭔가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입, 이게 예전부터 그랬죠. 수도권 정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부동산 매입을 하는 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게. 자, 다시 말해서 법인으로 부동산 하나 샀더니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분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정리하면 과밀억제 권역에서 어떻게 5년 이내의 법인으로, 5년 이내의 과밀억제 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게 5년 이내 된 법인, 얼마 안 되는 법인인 거죠. 그죠? 얼마 안 된 법인으로 뭘 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거예요. 어디 부동산?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쉽게 말해서 서울에 회사 법인을 차려놓고, 그죠? 5년이 안 된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취득세가 최하 2배에서 최고 4배까지 올라가요. 4배까지. 이게 상당히 믹스가 난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정도 포함해가지고 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날 줄 알았는데,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은 취득세가 이렇게 2배에서 4배까지 올라간다는 거 엄청나게 큰 리스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몇백억짜리 빌딩을 사는 건 아니니까, 몇백억짜리 빌딩 사면 세금도 취득세가 2배에서 4배까지 오르면 엄청나겠지만, 우리는 단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짜리 사고 기껏해야 한 2, 3억짜리 사는데, 거기서 경매로 사기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취득세가 중과돼가지고 몇백만 원이 훅 올라가면 수익률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게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에 법인 설립했는데 앞으로 이 법인 설립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꾸준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상황이 딱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못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그거를 이제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과밀억제 권역에서 5년 이내에 대한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과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중과세라고 그래요. 중과세가 발생해요. 자, 아휴, 딱 말만 들어도 묵직하고 과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네가 중과세를 받으면서도 살라면 사?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서 이제 역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없는 사람은 역시 안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봅시다. 이 중과세에 대한 절세법. 그죠? 중과세에 대한 절세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과밀 억제권역 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이에요. 과밀 억제권역 외에 법인을 설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저기 충청도나 강원도나 뭐 강화도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조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좀 나가요. 나가서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서 이제 세무서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그죠? 이렇게 본점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황에서 이제 그 지역도 살리고 그 다음에 내 사업도 중과세 안 내고 그냥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외 지역에 설립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 5년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설립한 후에 5년 후부터 과밀 억제권역에서 하면 되죠. 그죠? 그럼 5년 후부터 매입을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나 개인 사업이나 뭔가 부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법인을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을 많이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 1년에 한두 채씩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법인의 어떤 그 신뢰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법인이 4, 5년 지나가지고 사업을 꾸준히 하고 부동산만이 아니라 기본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소득을 냈고 뭐 플러스다 결산 상태가 그러면 대출이 너무 잘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가 사업을 하는 거를 권장해요. 왜?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금도 잘 내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상황이 회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장해. 그래서 대출도 잘 나와. 아무튼 5년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하면 되겠죠? 근데 좀 5년 이후에 매입하면은 좀 너무 간격이 커. 그러면 중과세 좀 내고 매입해도 됩니다. 그게 싫다면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매입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를 매입해. 부동산을. 자, 이 과밀 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5년이 안 된 법인이더라도 과밀 억제권역 외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은 중과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과밀 억제권역 외에 법인 설립을 하고 5년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과밀 억제권역 외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면은 되는 거예요. 안 걸리면은. 아시겠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실래나? 어쨌든 과밀 억제권 부동산 법인으로 부동산 과밀 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샀을 때 5년 이하 법인으로 중과세가 물어지는데 그 중과세를 안 내려면 첫 번째 과밀 억제권역 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근데 솔직히 그 5년 이후에 매입하는 게 좀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5년 이전이라도 지방은 괜찮다는 거야. 지방 여기 과밀 억제권역 외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경매하는 입장에서 경매하는 분들이 부동산 법인을 요즘에 근래에 많이 내는데 그 부동산 법인 낼 때 법인 설립할 때 주소가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으면 또 5년 이하이면 또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스스로 잘 해가지고
법인 설립 주소를 지방으로 한다던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밀 억제권역으로 설립을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물건을 산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5년이 지나면 이제 중과세에 대한 내용에서 벗어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려면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운영이 되니까. 단지 세금을 좀 뭐라고 해야 돼? 멍청하게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안 낼 세금을 내지 말고 미리 상황 파악을 좀 하시면서 세금을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시고 항상 세무사님들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물어봐요? 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서 집을 살 때 물어보고 집을 팔 때 물어보고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물어보고 항상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 내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무사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서 만나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과밀 억제권역의 중과세 법인 중과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